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네, 들으신 대로 한국 정치를 시원하게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 하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의원 나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자, 미래통합당 조혜진 의원 함께 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 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한다. 자, 이 발언 두 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네. 먼저 하시죠. 네. 네. 윤 총장의 성향이나 성격 또 현재 본인이 이 처한 환경 이런 걸 볼 때 참 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할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좀 작심을 하고 한 이야기 같고 네. 윤 총장의 발언의 취지는 본인에 대한 공격이나 네. 검찰 조직을 뒤흔드는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현재 이 상황이 우리 이제 국가 사회적으로 처한 상황이 헌정 체제 위기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개인의 문제나 검찰 조직의 문제를 넘어 가지고 네. 그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지탱하고 있는 여러 기둥들이 예. 무너지고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윤 총장뿐만 아니라 이제 나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이 평소에 느끼는 걸 이제 그걸 그대로 이제 표현한 측면도 있는데 네. 뭐 법원도 오래전에 이제 코드가 되고 예. 또 사법기관 수사기관들 검찰 경찰들도 또 권력 수사는 이제 점점 힘들어지고 예. 권력 수사를 하다가 권력형 비리 수사를 하다가 된소리를 맞는 그런 상황이 돼가고 예. 검찰 특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또 독립성이 무너지고 언론의 어떤 권력 감시 기능도 약해지고 예. 또 시민사회단체도 오래전에 이미 이제 이 권력과 사실상 그 한 몸이 되는 예. 그런 상황을 보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네. 그 전체주의적 독재 체제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그 우려를 윤 총장도 공유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발언을 들어봤을 때. 네네. 예. 네. 총체적인 제가 얘기가. 얘기할까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이 윤석열 총장이 전문을 네. 다 안 읽어보신 것 같아요. 다 모든 분들이 이 말씀하시는 네. 분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문을 읽어보면 예. 제가 인용을 할게요. 그대로요. 형사법에 담겨있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경쟁,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 정신을 언제나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민주주의란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게 첫 보도가 잘못된 거예요. 예. 거꾸로 얘기해서 지금 일부 뭐 소위 해서 사유재산권을 강조한다든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라든가 또는 뭐 최근에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도 예.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미래통합당이 반대한 거는 우리 헌법의 가치인 평등보다는 자유만 강조한 거기 때문에 네. 도리어 윤석열 총장의 문맥을 그대로 보면 미래통합당과 같은 행태 그러니까 우리 그 일부 신자유주의적 행태라든지 예. 사회적 그 약자나 보호를 위해서 외면하거나 또는 그 평등의 가치를 외면하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예. 근데 이거를 일부 언론에서 아마 보도를 잘못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다 하니까 우리 당에서도 반응이 나가고 네네. 이거는 도리어 우리 당이 화를 낼 게 아니라 미래통합당이 화를 내야 될 상황이에요. 예. 미래통합당과 같이 도리어 우리 사회에서의 사회적 약자 보호 그다음에 평등 가치를 외면한 정치 세력한테 전체주의 독재라고 윤석열 총장이 얘기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아. 전문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그걸 떠나서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검찰총장이란 지위는 매우 정치적 중립성이나 네. 그다음에 독립성이 위주되는 자리인데 이 자리를 갖고 자꾸 정치권에서 윤석열 총장을 소환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일부 언론에서 계속 이 윤석열 총장을 놓고 이 대권 후보 도 하고 있는데 예. 예를 들면 뭐 그러면 육군 참모총장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실 건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이런 그 도리어 이렇게 자꾸 언론에서 너무 이 윤석열 총장의 발언 하나하나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게 예. 도리어 윤석열 총장이 그러면 말을 안 하면 말을 안 한다고 뭐라고. 예. 뭐라고 말을 하면 또 그 사람 말한 거를 또 확대 해석하고 그리고 또 정치권이 물어보면 저희 이런 자리에 나와서 제가 여당 정치인들이 한마디 하면 또 윤석열 총장 압박했다고 그러고 예. 뭐 이런 이 뭔가 이 악순환에 빠진 것 같아서 이제는 그 검찰이란 조직을 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게 놔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저도 처음에 그 평등이라는 그 표현을 보고는 좀 비슷하게 그런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예. 문맥을 보니까 예. 법은 다수결로 결정이 되지만 예. 그 집행은 예외가 없다. 그러니까 그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이 자기들 뜻대로 마음대로 법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예. 그 법에서 적용까지 자기들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다. 네. 그 자기들이 분리한다고 해서 그걸 빠져나간다든가 그 예외로 취급을 네. 요구한다든가 이렇게 못한다. 그렇게 이제 엄정하게 공정하게 집행돼야 된다라는 게 예. 지금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날짜로 처음 검사로 첫 근무를 시작하는 후배 검사들한테 권력형 비리 수사, 또 부정부패 수사 그게 압박이 오더라도 굴하지 말고 엄정하게 집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네네. 어떤 뜻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평등하다는 게 그냥 뭐 약자나 강자나 평등 이 네. 평소에 우리가 이해할 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날의 이 발언의 문맥은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집권 세력이라고 해서 이 네. 법의 적용에서부터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모두 공평하게 잘못했으면 똑같이 네. 평등하게 그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 네. 의미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됐어요. 나중에 뒤에 문맥을 보고. 아니 근데 네. 저도 그 말씀은 뭐 동의하는데요. 우리가 뭐 법에 의한 지배 받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누구나. 그리고 뒤에 내용이 나오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다수결에 의해서 법이 제정됐지만 원치 않는 법이라 하더라도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된다. 네. 이 얘기는 공수처법이 예. 어쨌든 그 야당이 합의 안 하고 검찰은 반대했지만 제정된 법은 따라야 된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검찰의 직분이라는.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총장의 전체 맥락에서 그대로 놔두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문제였어요. 네네. 근데 이 문제를 몇 개 단어를 집어서 일부 언론에서 확대 재생산했고 마치 대통령에 대한 공격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고 네네. 이걸 정치권이 여야 정치가서 윤석열 총장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도리어 그 검찰의 중립성을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될 검찰총장과 검찰이 정치권 한복판에 깊숙이 뛰어들게 만든 네. 그러니까 물론 윤석열 총장 본인의 책임도 있습니다. 어떠한 단어나 언어를 할 때에는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예. 다른 쪽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단어 하나나 이 문장을 갖고 자꾸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건 우리가 늘 얘기할 때 그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않고 단어 몇 개나 네. 말 한마디 갖고 말꼬리 잡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저는 검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야에서 시시콜콜 따질 필요도 없고 검찰은 자기가 주어진 직분에 따라 모든 권력에 대해서 그게 누구든 뭐 삼성의 그 재벌이든 삼성을 비롯한 재벌이든 예. 또는 뭐 권력자든 다 수사하세요. 그리고 다만 수사하는 방식에 있어서 인권과 절차를 지켜달라 이 얘기입니다. 제일 분명한 건 지금 이 발언 논란이 좀 가라앉지는 않고요. 좀 확대되는 상황 같습니다.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한 해임안 제출을 당에 제안했고 서른 최고위원은 또 아예 물러나서 본격적인 정치 길로 가라 뭐 이렇게 발언하셨고 또 자 이런 뭐 한마디로 이제 해임론인 건데 그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 문제 뭐 이거 어떻게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지. 홍익표 의원님 말씀에 예.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공감하는 입장이거든요. 예. 검찰총장을 정치권에서 흔들거나 뭐 이용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네. 또 일정 부분 검찰 윤 총장의 처지와 생각을 공감하는 네. 저희 당도 정치적으로 너무 윤 총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나 네. 자꾸 메시지를 내는 거는 윤 총장 입장을 더 어렵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고 해서 사실 자제하는 그런 네네. 부분도 있습니다. 예.
오히려 윤 총장을 뒤흔들고 압박하고 하는 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내부 예. 좀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제 그 발언을 가지고 어떤 의원은 회의만 내야 된다고 예. 건의하고 또 어떤 의원은 그만둬야 된다고 그러고 그만둬야 된다는 이야기를 전부터 했던 분이 예. 이번에는 그만두고 정치해야 된다고 같이 진로까지 예. 설정을 해 주시고 네. 또 그 범여권에 속하는 더불어 네. 무슨 민주당이죠? 이름이 열린민주당의 예. 최강욱 대표나 네. 그 몇몇 네. 사람들은 일찍부터 공수처가 출범하면 제일 먼저 수사 받아야 될 대상이 네. 윤 총장이다라고 이제 대놓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흔들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권력이 검찰총장을 윤 총장을 싫어하는구나. 네. 또 무엇보다도 권력형 비리 또 대통령과 청와대 또 여권 주변의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구나. 그리고 예. 쫓아내려고 하는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법무장관도 지금 가세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부터가 자제가 돼야 이런 논란이 가라앉을 것 같고 네. 만약에 여당에서 그 회의만을 국회에 제출하면 통과될 수도 있겠지만은 네. 네. 그래 되면은 그 권력형 비리를 확실히 틀어막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네. 아마 그래 되면은 지금 멀어지고 있는 민심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권으로부터 멀어질 겁니다. 예. 네. 일단 검찰총장 회의만은 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김두관 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이 논란이 되니까 뭐 그런 그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잘못된 그 전제가 돼 있는 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향해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공격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사실관계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메시지를 보면 예. 그렇지 않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그대로 그 맥락을 그대로 전 해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윤석열 총장의 이 발언만 놓고 봤을 때 어떤 탄핵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네. 법적인 잘못을 했거나 이런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것이나 해임하는 거는 좀 더 그 확실한 분명한 어떤 그분의 예. 뭐 과오나 또는 어떤 그 잘못이 있었을 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이제 정치적으로 어쨌든 검찰총장이 임기를 보장한다는 우리 제도의 그 근본 취지는 예. 어떤 그 권력에 흔들리거나 또는 그 검찰총장이 스스로 이 기관의 검찰이라는 기관의 정치적 중립 그다음에 수사에 있어서의 독자성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부합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윤석열 검찰총장 스스로가 좀 자중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 법무부 장관과 그 검찰총장의 관계는 어쨌든 지휘감독권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것은 그 해당 한동훈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라고 하기 때문에 검찰 내에서 공정한 수사를 하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그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고 검찰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하는 것보다는 물러서서 이것은 또 독자적으로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독립성을 보장받는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장이나 다른 고검장들 역시 이 검찰총장에 의해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제한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졌던 사안을 지나치게 민감하게 이 법무장관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정치적 중립의 논란을 스스로 자초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윤석열 총장 스스로도 자기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방금 또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또 검언유착 수사 이거 이제 기소가 되긴 됐는데 이제 사실 이게 한동훈 검사장의 그 공모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 기소 이 사항에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반쪽 수사 규명 아니었냐 이렇게 이런 평가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들 보십니까? 네. 그 보도에 따르면은 이성윤 중앙검사장이 집요하게 이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했다. 그걸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그 실무 검사들이 일제히 다 반대하고 심지어 그 항명에 가까운 그런 행동도 보이고
휴가 내고 뭐 네네. 출근 안 해버린다든가 네. 그런 이제 저항에 부딪혀서 결국은 못 올렸어요. 못 예. 올린 거는 이제 정진웅 부장검사인가요? 예, 정진웅 검사. 예, 예. 예. 그 해프닝까지 벌이면서까지 유심칩까지 네. 압수하고 했는데도 증거를 결국은 못 찾아낸 거거든요. 네. 그 바람에 이동재 기자,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던 김동현 영장진단 판사인가요? 그 판사가 구속 사유로 적은 거. 네네. 거기에는 한동훈 검사장과 이 이동재 검사 간의 유착 또는 공모의 혐의가 있는 것처럼 네. 증거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거든요. 예. 근데 결국 검사들도 발견 못한 그 증거를 판사가 마치 미리 짚어가지고 그 영장을 발부해준 형태가 돼가지고 진짜 코미디가 검찰도 코미디, 법원도 코미디가 돼 버렸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는 처음부터 일부에서 제기한 것처럼 이거는 한동훈 검사장하고 채널A 기자하고의 검언 유착이 아니고 네. 검언 유착이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한 검사장을 구속하고 그걸 기화로 해서 윤석열 총장을 예. 쫓아내려고 했던 기획 조작 수사에 검찰이 들러리 서고 심지어 법무장관까지 거기에 들러리 섰던 네네. 그런 권언 유착이고 어제 오늘 사이에 밝혀진 거는 방통위원장까지 거기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거는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제부터 다시 권언 유착 혐의에 대해서 조작 수사 혐의에 대해서 네. 수사해야 된다. 네. 만약 중앙지검장이 중앙지검장도 어떻게 보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사를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은 특임검사를 지명을 하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특검을 하든지 해서라도 반드시 규명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홍 의원님 의견은요. 잠시 저희가 광고 듣고 다시 네. 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